멀둔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죠. 읽어보셨어요? 이제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알기 어렵고 그래서도 한 번 더 읽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이 어떤 시를 읽을까 할 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 좋고, 또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자극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런 시가 뭐라는 거 나도 알죠. 그렇긴 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번 이 시리즈를 쭉 이어가면서 그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시와 한국 시의 동행이기는 한데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목소리,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은 우리 지금 이제 6주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3명인가 4명은 언어 시인들을 제가 또 배치해 놨어요. 그분들의 시는 이보다 3배, 4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재미삼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시는 역시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없다 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또 꼼꼼히 씹어보면 이게 분명히 재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시도 서정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언어 시인들, 그 실험 시인들의 경우에도 저는 서정시로서 접근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정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서정시의 외연을 어디까지 넓혀버릴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뒤집어 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실험적인 시라 하더라도 어떤 서정성, 시인이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거,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는 재밌다,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제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진도를 좀 나가야죠. 폴 멀둔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봅니다. 아주 잘 찍은 사진을 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머리 헤어스타일 하며 이걸 뭐라 하죠? 이 재킷 하며 속에다 받쳐 입는 옷, 상당한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다루게 되는 시가 실려 있는 시집입니다. 모이, 샌드 앤 그래블. 이 모이가 뭐야 이게? 먹이 모이도 아니고 새 모이도 아니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이 성장했던 고향의 지역, 자기가 살던 곳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그래서 모이의 그러니까 모이 강 이름은 다른 거였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모이 강변의 그 모래와 자갈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굉장히 재킷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공을 들인 것이다. 우선 제가 미국 시인으로 간단히 소개해버리고 말았어요. 퓰리처상까지 탔고, 그래서 물론 아일랜드 계열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일랜드계 미국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리쉬 시티즌십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리시 포이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싶은데 내가 그걸 깊게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당신은 미국 시인입니까? 아이리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죠. 그래서 모호하게 이렇게 답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멈칫멈칫하면서 살짝 미소를 떼가면서 나는 미국 시민인데 그러나 여전히 아일랜드 시민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죠. 일단 아이리시 포이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질문도 항상 그 맥락에서 하나가 꼭 주어져요. 그래서 WBH 제임스 조이스 다 아일랜드 사람이죠. 그다음 쉐이머스 히니 노벨상 탄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일랜드 계열의 뛰어난 영어권에서 뛰어난 시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주목을 받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내가 무슨 그러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집이 한 30여 권 이미 나와 있고요. 대단하죠.
30년간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1년에 하나씩 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2003년도에 이제 퓰리처상이고요. T.S. 엘리엇 프라이즈. T.S. 엘리엇 상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는 상이야. 또 틀렸나? 영국에서 줄 거예요, 아마.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면서 막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재밌죠. 옥스퍼드 프로페서 포이트리예요. 이게 프로페서 포이트리 그러면 아마 시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 대표 주자쯤 돼야 이 타이틀이 붙이지 않아요.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 받고 눈 받고 이런 경우도 있네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1987년 이후로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노던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던 아일랜드에서 있고 대학도 그곳에서 나왔고 그 벨파스트 소재에 있는 그 이제 영국 그 방송 BBC의 그 프로듀서로 또 활동하고 그리고 영국 내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아주 늦게 이렇게 늦은 것도 아니겠죠. 이제 1987년 이후로 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워드 G.V. 클락 Professor of the Humanities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어느 교수의 직위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그 연구소나 그 학과를 만들어냈거나 이제 돈도 많이 내놨는지 아마 그런 분들 이름일 거예요. 근데 그 직책을 갖고 있고 보시면 여기 루이스 센터 오브 디 아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아래는 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소속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이고 이 안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시인들 많이 들어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시 쪽에서는 이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참 멀둔 was born 그렇죠? 카운티 아마 이게 이제 노던 아일랜드의 어느 카운티의 개념 우리나라의 도 정도 개념일 것 같아요. 있는 농부죠. 농장에 살았습니다. 모이라는 곳이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카운티 발음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타이론하고 자관 모이. 아버지는 파머 여러 개 있었는데 파머고 엄마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뭐 특별하게 집안에 읽을 거리가 있다거나 집안에 뛰어난 사람, 그 문인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않아요. 깊게는 제가 전기를 못 봐봤는데 잠깐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백과사전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주 놀았다 그래요. 그래서 백과사전이라는 게 잡다한 정보가 거기에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는 시도 그래요. 그래서 잠깐 그래서 내 시가 그런가 그런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모이라는 시가 우리 시 안에도 지금 나오고 시집의 제목이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뽑아놔 봤습니다. 시골이고 강이 흐르고 있고 다리도 있고 막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이의 2011년 인구조사에 보니까 2,000명 가까이 좀 된 이걸 크다고 말해야 됩니까? 작다고 그러니까 대도시는 분명히 아니죠. 네, 그 정도.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웠을 거예요. 근데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던 아일랜드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벨파스트 그 이제 그 1998년인가 9년인가 뭐 그 지경에 이제 서로 이렇게 뭐랄까 그 싸움이 이제 이렇게 서로 협약에 의해서 종지부가 찍히기는 했지만 굉장히 그 정치적 소용돌이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노던 아일랜드는 개신교 쪽이에요. 영국 쪽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영국의 통치 속에 있고 그런데 이제 노던 아일랜드를 제외한 아일랜드는 캐톨릭이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노던 아일랜드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더블린 소재 그 트리니티 대학의
그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그 주변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제 땅을 빌려서 쓰고 돈도 좀 내고 뭐 그런 지경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톨릭 분위기가 강했다고 봐야 되죠. 노던 아일랜드에서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아, 역시 시인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던 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정치적 입장이 갈리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어느 편을 들어버릴 수가 없죠. 쉽게. 아일랜드 민족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면은 영국하고 또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길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좀 어떤 주제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접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갈등이 있고 아일랜드 자체 내에서도 노던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신교와 구교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나는 이렇다 말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훑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시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대놓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퀸스 대학 졸업했고 거기서 셰이머스 히니도 만났고요. 그랬네요. 네. 그다음에 대학 다닐 때 이게 두 번째 시집 같아요. 그런데 New Weather 근데 첫 번째 컬렉션으로 돼 있는데 또 전체 뒤에 가 보면 두 번째로 나오기도 하고 시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뭘 이렇게 그러니까 챕북 형태였는지 어쨌거나 이 New Weather가 대학 다닐 때 나왔네요. 이 출판사 이름 보세요. Faber and Faber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출판사예요.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대학 다닐 때 시집을 내면서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잘 나갔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캠퍼스 커플이었네요. 결혼했다가 헤어졌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73년부터 86까지는 그 PD로서 일했어요. BBC에서 벨파스트 소재에 있는 거. 근데 그다음에 트러블스라는 대문자로 써놨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어떤 소용돌이를 지칭하는 이름이죠.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노던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데 좀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BBC를 떠나서 1987년부터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마 오라고 그랬겠죠. 너 이 정도 자리 줄 테니까 오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1987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린스턴 대학에 있고, 좀 흥미로웠던 것은 프린스턴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함께 강의를 하는 경우들 이런 거. 또 다시 재혼했군요. 네, 이 정도. 우선 이제 Poetry Awards 상 받은 거요. 1990년부터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겐하임 펠로우십. 펠로우십이 아마 이렇게 연구비 같은 거 줄 것 같아. 이렇게 상금 개념보다 뭐 이렇게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쭉 지금 우리가 요 다루고자 하는 Moise and Gravel이라는 시집에 대해서 T.S. 그리핀 포이트리 하고 필리처 프라이즈하고 요 두 개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주목받았던 시집인 것 같습니다. 자, 시집 이름이죠. 71년부터 요걸 내가 두 번째로 말한 게 지금 요것 때문에 그래요. 쭉 나오고 여기서 안 끝날 거 아시죠? 한 장 더 넘겨봅니다. 쭉 나오고 그리고 보면은 시 선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elected poems of 아무개 이러는데 그러니까 몇 권이 나온 다음에 이걸 이제 선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시 선집이 그러니까는 큰 시는 보면은 한 3번, 4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ollected
이제 시 전집이 나중에 나오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모든 시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상당히 잘 나가는 시인들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포이트리가 지금 계속 안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걸 한번 이건 제가 보도 듣도 못 해가지고 막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게 시집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다 말아버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 좀 나왔던 건데, Rising to the Rising. 근데 요걸 보면은 무슨 발표회, Poetry Reading with Commentary. 인데,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러나 이 평가가 계속 인용부호 속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The most significant English language poet born since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contemporary, 당대의 작가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전후 시대의 작가들 이런 타이틀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5년, 8년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 이 정도를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분들을 이제 그 최신의 어떤 이제 그룹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기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시인도 그러니까 전후 시대 작가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시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인들이 다 그래서 이제 전후 시대 작가들로서 이제 뜨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걸 내가 일부러 거뒀는데요. 이게 나는 시집인 줄 알았더니 song lyrics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랫말이에요. 노랫말. 노랫말도 쓰는가 보구나. 내가 이제 거기까지 연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책 갈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요 그림 이제 화가가 직접 그리고 노랫말 가사가 와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시집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읽겠다고 하는 시가 너무 길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편 좀 짧은 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 유튜브 상에서도 시인이 낭독하고 있는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실은 앞선 시인들도 제가 그 낭독하는 장면 그 동영상을 다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안 틀었었는데 오늘은 한번 같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시의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사람에게 뭐랄까 그 시적 소재로서 굉장히 좀 대표성이 있다 할까? 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자기가 최근에 하고자 했던 일들 주제하고 굉장히 관심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느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썰은 이 정도 하고 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loaf, the loaf입니다. 그래서 loaf가 뭐냐 싶은데 덩이, 그러니까 좀 매력 없죠. 근데 이제 쭉 읽어보면은 a loaf of bre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slice of bread 그러면 우리 이제 식빵 이렇게 슬라이스 해놓은 거고 a loaf of bread 그러면 빵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시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건 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도 되는데 이게 영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3행이 있고요. 그 다음 떼어서 한 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행이 있고 떼어서 또 한 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리 왔고요. Ctrl F5. 자, 첫 연입니다. When I put my finger to the hole they've cut for a dimmer speech in a wall of plaster stiffened with horsehair, it seems I've scratched a 200-year-old itch. When I put my finger to the hole they've cut for a dimmer switch.
디머가 뭘까 했더니 dim 이렇게 흐려진다는 소리거든요. 디머 그러니까 흐려지게 하는 스위치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그런 스위치. 그걸 뭐라고 쓰려나 했더니 조광 스위치 뭐 이런 말이 사전 속에 있어서 그냥 말을 줄이느라고 그냥 썼어요. 얼른 안 들어오긴 하는데. 예. 그래서 말털 섞어 단단해진 회반죽 벽에 조광 스위치를 설치하려고 그들이 파놓은 구멍, 그곳에 내 손가락을 갖다 댔을 때 200년 묵은 어느 가려움을 긁은 듯 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좀 재밌어요. With the pink and the pink and the pinky pick. 일종의 리프레인이에요. 이 사람 노랫말도 쓴다 그랬잖아요. 약간 음악 같은 거.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더니 자기도 이것을 그냥 nonsense, 아니면 close to nonsense 이런 말을 써요. 별 의미가 없이 쓴 거예요. 그런 없이. 그러나 의미가 없지만은 않아요. 의미가 없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앞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요 3행이 있었고 요 한 행이 있는데 요 한 행은 앞에 3행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with가 왔어요. 제가 그냥 애매하게 하게라고 해버렸는데 그래서 with를 무슨 수단처럼 생각해갖고 뭐뭐로서 뭐뭐를 사용하여 이렇게도 말을 만들어 봤는데 그게 이게 뭐냐 이거죠 지금. With the pink and the pink and the pinky pick. 일단 반복이죠. 어떤 리듬이 있고 그게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본인이 넌센스라고 했으니까 그 넌센스인데 sense of nonsense죠. 넌센스의 센스인 거니까 이게 뭐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 가볼까요? When I put my finger to the hole they've cut for a dimmer switch in a wall of plaster stiffened with horsehair, it seems I've scratched a 200-year-old itch. With the pink and the pink and the pink pick. 가렵지 않아요?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가려운 것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픽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어 하나는 살아있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앞에 있는 단어는 요 발음하고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주면서 리듬을 살리면서 뭔가를 끌고 가요. 그래서 단어 뜻이 아니라 어떤 리듬, 음악, 그런 율동 속에서, 그러니까 제스처야. 어떻게 보면 그것에서 어떤 의미가 나와요. 근데 앞에 삼행에 연결돼서 요 말을 쓴 거예요. 그 정도 해 주시고 다음에 가보면은 또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가야죠. 그 다음 구문도 또 비슷하죠. When I put my ear to the hole, I'm suddenly aware of spades and shovels turning up the gain all the way from Raritan to the Delaware. 내가 내 귀를 그 구멍에 갖다 대었을 때 나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Spades and shovels. 둘 다 삽이에요. 근데 조금 모양이 다른지 잘 몰라서 그냥 삽과 가래 이렇게 제가 갈라놨습니다. 근데 둘 다 삽 모양이다. 근데 턴은 향하게 하다죠. up은 위로 좀 이렇게 파올리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gai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맞는 뜻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땅에서 홈을 파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 계속 땅을 물기를 내려면 홈을 쭉 파야 되잖아요. 물 빠져나가게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구멍에 내 귀를 갖다 댔을 때 홀연 깨닫는다. 레리탄에서 델라웨어까지 먼 길 내내 쭉 삽과 가래들이 홈을 파내고 있는 것을. With the clink and the clink and the clinky click. 여기서는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아까는 pink and the pink and the pinky pick 했지만 여기서는
클링크 앤드 클링크 앤드 클링키 클릭 하죠. 근데 지금 앞에 나왔던 3년에서는 뭐가 3행에서는 무슨 행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shovels and 나왔었죠. 삽질하는 소리 같잖아요. 이렇게 클릭 하는 삽질하는 소리 같죠. 그래서 이게 무한히 막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읽었고 미리 읽은 상태에서 또 막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주로 이제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뉴저지주에 뉴저지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숙소가 있는 것 같고 그 숙소가 옛 건물인데 그 이제 몇 년도? 1700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런데 그 벽을 보니까 회관죽처럼 막 이렇게 이제 흙 같은 걸로 막 지었는데 맨 첫 연에서 나왔듯이 말털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흙벽돌 찍었잖아요. 흙으로 벽을. 그랬을 때 집을 거기다 섞어요. 지푸라기 막 썰어가지고 집어넣죠. 이게 이제 단단해지라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말털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단단히 붙어 있는 벽인데 벽에다가 이제 스위치 만드느라고 구멍을 파놓은 거죠. 구멍을 파놨어요. 이제 노동의 현장인 겁니다. 그 옛날. 그래서 거기 그 구멍을 보고 갑자기 어떤 전기가 온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쓴 거예요. 말털이 막 들어가 있는 아주 단단한 어느 흙벽인지 회죽벽인지 뭐 플라스터가 꼭 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근데 그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이렇게 갑자기 털이 막 나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옛 사람들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뭐냐면 여긴 레리턴 델라웨어 우리 읽겠다는 시에도 나와요. 수로인데 내가 그냥 연도 나는 왜 숫자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D&R Canal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Delaware and Raritan Canal 운하를 봤어요. 1830년대에 그런데 이게 뉴저지 중심에 있는 운하고요. 1830년대에 건설됐고요. 델라웨어 강과 레리탄 강을 연결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뉴욕시티 사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동원돼요. 가난했던 초창기에 그 자기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노동 초짜들 젊은 놈들 막 와가지고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그랬을 때 기계를 가지고 땅을 판 것도 아니고 다 거의 삽과 얼그로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건 요 사실 하나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 우리가 있게 되는 흑마의 표지에서는 온갖 사건들이 다 들어오죠. 근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건 중에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 이런 것에 관계. 자, 이걸 또 한번 보죠. 그 구멍에 내 길을 갖다 댔을 때 홀연 깨닫는다. 그렇죠.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집인데 이분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잘 정돈돼 있겠어. 옛 집이기는 하나. 그런데 그 벽에 뚫려 있는 그 구멍 하나를 보고 스위치를 넣기 위해 만들어 놓은 파놓은 소켓처럼 이렇게 좀 들어가 있겠죠. 거기를 보고 이런 거. 레리탄에서 델라웨어까지 이게 얼마나 먼 길이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turning up the gain all the way from Raritan to the Delaware 그런 이야기. 근데 거기에 with the clink and the clink and the clinky click. 그러니까 어떻게 배고픈 사람들이 노동에 쩔어 가지고 젊은 놈들이 어떻게 보면 찰라당 걸르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삽질할 때 클라닥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음악이 살아있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오감 중에 하나 코가 등장합니다. When I
put my nose to the hole, I smell the floodplain of the canal after a hurricane, and the spots of green grass where thousands of Irish have rain. 그 구멍에 내 코를 갖다 댔을 때 감지한다. 허리케인 이후 운하가 범람한 곳의 냄새를. 수천 아일랜드인이 드러눕던 푸른 풀밭 냄새를. 멋있죠? 그런데 요 시가 짧으면은 저도 막 들여다보게 돼요. 이거 좀 이렇게 바꿔 쓰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게 플러드 플레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홍수가 져가지고 이제 그치게 보면은 다 덮어버린 들판 같은 거죠.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냄새도 안 좋죠. 뒤에 보면은 알아요. 뒤에 이제 한행 거기에 들어오면은 냄새도 안 좋을 텐데 요건 뭐죠? The spots of green grass where thousands of Irish have rain. 수천 명의 아이리시 사람들이 들어누웠던 그 푸른 풀의 곳곳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아름다운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엔드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그 구멍에서 냄새를 맡았나 그래서 그런 상상이 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차라리 요건 그냥 내 생각이었죠. 엔드가 아니라 이렇게 카마로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동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천 명이 달하는 젊은이들이 일하다가 지쳐서 들어 누웠던 풀밭이었는데 이게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다 그냥 오물투성이에 흙밭 더러운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거기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뜻으로 썼는 건지 근데 and라고 하는 것은 A and B니까 이게 조금 그래요. 그런데 내 번역은 조금 그래서 자원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보세요. 앞에 나온 사람 with a stink and a stink and a stinky stick. 스팅크가 뭔지 아시죠? 냄새 째러 할 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with a stink and a stink and a stinky stick. 또 스틱은 또 되게 달라붙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When I put my eye to the hole, I see one holding horse dung. 죄송합니다. When I put my eye to the hole, I see one holding horse dung to the rain. In the hope, indeed, of washing out a few whole years of grain. 그 구멍에 눈을 갖다 댔을 때 나는 본다. 누군가 말똥을 빗물에 내밀고 있는 것을 진실로 온전한 곡식 몇 톨이라도 씻어낼까 희망하여. 무슨 이야기죠? 말똥을 왜 빗물에다 내밀어요? 말똥 속에 곡식이 몇 개 끼어 있는 거죠. 소화가 안 된 채로 내놓고 그럼 씻어내겠다는 소리. 배고픈 이야기예요. 배고픈 이야기. 처음에는 얼핏 안 왔어요. 그래서 when I put my eye to the hole, I see one 어떤 사람이 holding 쥐고 있어. horse dung 말똥을 어디에게 빗물에게 in the hope of죠. in the hope of. 그런데 그 사이에다 잘라놓고 indeed 이렇게 집어넣었어. 진실로 washing out a few whole 이 말에도 좀 짠하죠. whole 온전한 years of grain 곡식 나달을 말할 때 year란 말을 쓰니까 이렇게 돼요. with a wink and winky wink. 바라본다 그래서 윙크 같아요. 그런데 꼭 뭐 의미적으로 연결한다기보다 소리 그래서 약간 장난스러운 게 살아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주제이지만 장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쾌한 리듬에 실어서 그걸 뭐 그냥 질질 짜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안 끝났네요?
And when I do at last succeed in putting my mouth to the horsehair fringed niche, I can taste the small loaf of bread he baked from that whole seed. 말털 달린 그 벽감 아무도 모르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벽에다가 그 홈을 파놓은 그 들어간 자리,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림도 걸고 뭐 할까 하는 자리, 이것을 벽감이라고 하네요. 어려운 말 쓰기 싫었는데, 근데 막 말이 늘어져서 조금 호흡이 안 살아나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말털 달린 그 벽감에 마침내 내 입을 성공적으로 갖다 댄 순간에 난 느낄 수 있다. 그가 그 온전한 씨앗으로 구운 한 덩이 조그만 빵 맛을. 너무 잘 전달되죠, 이 시는. 그런데 주제도 확 드러나고, 그러면서도 약간 유쾌하고, 유쾌는 아닌데. 그 다음에 또 있죠? 마지막 한행. With a link and a link and a linky lick. 여기서는 lick, 맛보는 거, lick. 혀로 이렇게 착 하는 것을 lick. KFC 그 가면은 요 천장에 이렇게 써 있어. Finger licking good. 이렇게 써놨어요. 손가락 빨 정도로 맛있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lick이라는 게 이렇게 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맛을 보는 것을 최종에다 놓았어요. 그래서 그 뚫린 그 구멍에 내 혀를 갖다 댔을 때 나는 이제 느낀다. 그 빵 맛을 느낀다. 이렇게 하는데 그 릭하고 관계 있습니다. So this is a poem called Loaf, set somewhat in the house that I live in New Jersey, a house built in 1750 or thereabouts. In that era, 1750년에 세워진 건물이. Huge amounts of horsehair into the wall to bind the plaster. So that's a feature of this poem, which is essentially about a hole in a wall and a range of sensations through it. Appearing in it are some of the Irish navigation or canal workers who built the Delaware and Maryland Canal. That's about it. It has a little nonsense refrain, or something close to it. The loaf. When I put my finger to the hole they cut for a dimmer switch in a wall of plaster stiffened with horsehair, it seems I've scratched a 200-year-old itch with a pink and a pink and a pinky pink. When I put my ear to the hole, I'm suddenly aware of spades and shovels turning up the game, all the way from Raritan to the Delaware, with a clink and a clink and a clinky click. When I put my nose to the hole, I smell the floodplain of the canal after a hurricane, and the spots of green grass where thousands of Irish have lain, with a stink and a stink and a stinky stink. When I put my eye to the hole, I see one holding horse dung to the ring, in the hope, indeed, of washing out a few whole ears of grain, with a wink and a wink and a winky wick. And when I do at last succeed in putting my mouth to the horsehair fringed niche, I can taste the small loaf of bread he baked from that whole seed, with a link